지적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약집만 보면 충분하고 제가 해준 부분만 보면 시험 문제 다 거기서 나와요. 나올 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뭐 등기처럼 민법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용어들이 낯설고 이런 것 뿐이니까 이거 몇 번, 두세 번만 보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 깊이가 없어. 딱 그 문제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주의하면서 정리해주면 또 올해부터는 또 2차 볼 때 중개법, 공법 보고 나서 또 쉬었다가 공시법을 보기 때 여유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쉬지 않고 사람 150분 앉아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어린애들은 되는데 나이 든 분들은 힘들어. 왜냐면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고 담배 한 달 피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꼼짝없이 150분이면 2시간 반 묶어놓고 앉아있으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잠깐 쉬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준다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뭐 좀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보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근데 난이도 높인다 해봤자 지적에서 높일 게 없어. 지적에서. 근데 시간 제가 볼 때 분리시킨 이유가 이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리한 건 아니에요. 목적은 수험생 불만이 아니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성인들이 2시간 반 동안 앉아 잡아놓고 이걸 풀려면 이게 어떻게 견디겠느냐. 중간에 도저히 뭐 생리적 현상 때문에 못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현실적으로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도 100분 동안 보자. 100분도 벌써 1시간 40분이야. 그것도 여러분 수업이 내가 왜 1시간만 쉬겠어요. 1시간 지나 머리가 이미 뇌파가 가라앉아가지고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쉬고 50분이나 뭐 이렇게 딱 수업하고 10분이나 15분 휴식을 취해야 머리가 다시 또 돌아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머리가 돌아와서 다시 힘이 생기지. 그냥 잡아놓고 3시간씩 그냥 쉬지 않고 몰아붙이면 저야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이게 고문이야 고문.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 시간을 약간 조정한 것도 수험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조정해 준 거지 난이도를 높일 목적으로 했다.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카메라 설치하는 게 단속으로 해서 벌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할 목적으로 카메라 설치하는 게 아니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몰래 가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몰래 그렇게 경찰들이 숨어서 촬영하고 그랬잖아.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거 원래. 도로교통법상 본래 취지에 벗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예방과 과속 단속을 위해서는 카메라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잘 속도를 조절해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많이 단속해가지고 아무데나 무작위로 설치해가지고 수시로 바꿔놔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벌금을 좀 많이 좀 내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목적이라면 난이도를 높일 목적으로 온 건 아니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측량 보세요. 지적 측량은 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이 측량은 지적 측량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지적 측량. 앞에 지적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측량 종류 5가지 중에 지적 측량만 시험범위라는 얘기. 지적 측량이니까 이게 지적이 뭐야?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객체인 뭐가? 토지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거 어디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등록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예? 어디에 등록해? 예? 지적 공부에. 그렇지? 우리 여러분 노트나 어디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몇 가지? 8가지.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5.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공부를 했구나. 이제 뭔가 코드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했구나. 말이 통하는 거야, 이제. 그럼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 어떤 걸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그 중에 어떤 거? 예?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지. 근데 어떤 거?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요거를 산출해야 합니까? 이건 재보지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경계, 좌표, 면적은 재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그래서 토지를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니까 이 경계와 좌표 이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이유는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한다. 또 지적 공부에 이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는 땅에 토지 위에 표시할 때도 있어. 왜? 아까도 봤지만 내 땅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기준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야. 경계란 뭐라 했죠? 경계. 지난주에 경계란 뭐라 했어요? 예?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어? 도면 위에. 도면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가. 이 도면이 뭐야? 지적 공부야. 그래서 이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켜야 돼. 지상에. 왜? 땅 위에 금을 그어놓은 게 아니야. 땅에다 금을 그어놓으면 비 한 번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도면에 득된 선, 이게 경계입니다. 이거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있어. 이때도 뭐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용어상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고 지적 확정 측량과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지적 제조자 측량을 포함한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등록하려면 측량하는데 측량 누가 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 뒤에 있어요.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하는데 이 수행자는 국가 자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긴 거예요. 지적공사라고 했던 거 알죠? 지적공사. 그게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 수행자가 시행할 때 얘들이 측량을 했어. 측량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 측량 성과. 용어적인 돼 있지? 측량 성과라는 것은 측량 결과물이야. 이 성과를 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에 있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이 성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봐야 돼. 정확한지. 자, 정확하게 측량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측량해 봤더니 정확하더라. 정확하면 등록해 줘요.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 안 해줍니다. 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검사 측량입니다.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는. 측량, 검사 측량 누가 하는 거예요? 수행자 보고 네가 검사해라 이러면 돼요? 측량한 사람한테 네가 검사해라 이러면 돼? 여러분 학원에 오기 전에 집에 공사를 맡겼어. 우리 리모델링 공사 업자 갑한테 맡겼어. 오면서 다 끝나면 당신 다 완료하고 검사하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겠어요. 시킨 사람이 확인해 봐야지. 그럼 시킨 사람이 누구야 이거? 국가가 해야 될 거니까. 국가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측량은 누가 못하는 거야? 수행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수행자 네가 검사해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수행자 못한 측량이 뭐냐? 검사 측량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본 원리를 그냥 이해하면 돼. 이해 원리. 그러면 대부분 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분할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말소 측량 다 등록 위한 측량이야. 근데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어. 복원하는 방향. 이게 뭐야 이게? 에? 복원하는 방향이 뭐다? 경계 복원 측량,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복이란 건 뭐냐? 경계 복원 측량. 자기 경계를 모를 때 즉 경계 측량한다는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 이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키는 거예요. 현황 측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황 측량. 이거 지적 현황 측량, 줄여서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이 두 가지 개념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야. 검사 측량은 등록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중 등록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봐서는 복현 두 가지 암기해야 돼. 경계보 측량, 현황 측량. 아셨죠? 이게 뭐 개념만큼 한번 들어보면 다 알지. 검사 측량 대상 아닌 거 뭐라고? 복현. 복이 뭐야? 경계보 측량. 그러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것을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현장에 나가는 게 측량 검토하는 거 검사. 계산했을 때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 알았어요? 측량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그냥 측량 그들이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는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거기까지 궁금하지 마세요. 소관청 공무원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적 공무원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얘들이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제대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인해 준다고. 검사 정확히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 검사 안 해봤어요. 몰라요. 내가 안 해봐서. 왜냐하면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뭐 개념이 수행자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한 거 이거를. 예.
아, 측량을 누가 해보셨어요? 본인이 해보셨다고요? 아니, 측량을 해봤다는 게 뭐예요? 참여해보는 거. 그거는 본인 한 게 아니고 측량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그거는 이 수행자가 있지 국가 지적공무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가 지적공무원 여기 등록할 때는 확인해 본다니까요, 다. 내용을. 실질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거 다 와서 확인해 본다고 이리 와라 신청한 사람 내가 확인한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본인이? 그럼 본인이 측량 신청했을 뿐이지 측량도 한 것도 아니잖아. 측량 누가 했어요? 참여만 했지. 난 토지 분할 측량한다고 신청했어요. 한두 명이야. 전국에 있는 땅 주인들 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걸 해봤다는 거 가지고 측량 기술자가 장비가 측량하는 걸 내용을 봤어요? 계산 방법 알아요? 그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관심 갖지도 마세요. 여러분 계산 방법 물어봅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왜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궁금해요. 그러면 자꾸 시험 범위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허락하는 것만 하면 되지. 측량 뭔가 궁금하다. 그럼 측량 기술자가 돼야 돼. 또 검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지적 공무원이 돼야 돼. 민법에서 이렇게 하면 학자가 되는 거 학자. 그럼 공부할 때 뭐야? 범위가 시험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서 민법에서 요 범위 시험이 주로 나오니까 이 기출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보고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가 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연구해가지고 학자가 돼야 돼. 궁금하다. 물권법이 궁금하다. 그럼 민법 학자가 돼야 돼. 계속 연구해야 돼. 평생.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작성하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냥 공부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적 측량 개념도 생소해. 그런데 뭐 검사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냥 방법은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한 방법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만 알면 돼요. 아셨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검사 측량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검사 측량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검사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이게 뭐냐? 두 가지 기억합니다. 이건 요 약속 다 있어. 삼확이라고 해서 이건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지적 요 삼각 측량 성과. 지적 기준점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지적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적 기준점.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죠? 이때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결과물을 확인할 때 이건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의 일정 면적 넘는 초과하는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적 확정 측량 언제 한다고 했어요? 개념이. 지적 확정 측량 언제 하는 것이다? 언제? 아까도 왜 세트로 따라한다고 하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이 말이 나와야지. 이때 지적 확정 측량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이 요건이 가미돼서 이게 면적 넘는 초과하는 뭐 시, 군 지역은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가 구 지역은 10,000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만 일단 일정 면적 초과하는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 도시사고 이걸 뺀 나머지 전부 다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량 절차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고 거기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 139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기본 개념을 그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요약집 가보면 지적 측량 대상 종류가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그 중에 거기 박스 안에는 5가지 알아둬야 돼요. 140페이지에 측량 대상. 근데 이건 개념은 그대로 지금까지 토지 등에 붙이는 거야. 복구할 때 측량, 복구 측량. 신규동할 때 신규동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 그런 말과 관련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지적 확정 측량 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현황 측량,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 측량이다. 꼭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측량 내지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예요. 지적 기준점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측량 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경우 수행자는 못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경계본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보완하기 위한 측량이고 이건 등록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5가지는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를 보시면 절차. 자, 지적 측량하려면 항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할 때,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할 때 지적 소관청이 직접 가면 안 해줍니다. 지금은 지적 소관청은 측량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기구 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를 따로 만들어 놓은 지적 측량 수행자. 아까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이때 상담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돼. 비용. 측량비. 이걸 현금으로 납부해줘야 돼. 은행 입금시켜놔야 돼. 그러면 자, 측량을 의뢰하면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래 소관청에 내야 돼. 그리고 수행자는 측량 준비 파일,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실시. 실시하고 측량 성과를 결정해. 성과 결정. 이 성과 결정되면 이걸 가지고 와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검사로 이래요. 검사해달라고 하면 소관청에서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인정하면 여기다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 성과도. 측량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해 줘요? 수행자한테. 수행자는 이걸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측량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소관청에서 직접 성과도를 직접 의뢰 주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움직인다? 수행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요약지 140페이지에 있는 그림 절차를 잘 보셔야 돼요. 절차인데 거기 뭐가 인쇄소에서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상하게 오타가 나온 거예요. 그거 절차라고 쓴 건데, 측량 절차.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합니다. 자, 그럼 14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의뢰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권자 등이 측량 의뢰할 수 있고, 2번 보세요. 측량 의뢰서 제출. 자, 측량 의뢰를 어디다 냈다고? 수수료와 함께 수행자한테. 그러면 3번 보세요. 수행자한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 다음 날까지. 자, 그래서 수행자가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측량을 수행해서 성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성과도를 발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기억에 박스 내 보세요. 자, 수행자 측량 실시할 때는 소관청에 제출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다만 즉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이상 즉 거기 시구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초과, 군 지역은 30,000제곱미터 초과 이런 면적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경의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역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여기서 원칙 소관청이지만 예외 시도지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확. 그 다음 두 번째 복현 여기 경계본 측량 그 다음에 이거 현황 이거 두 가지는 뭐한다? 검사 측량 대상 아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발급한다. 여기서 소관청에서는 수행자한테 발급해 줘. 여기 발급해 줘. 직접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가 지체 없이 이쪽으로 발급해 줘야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 측량 수행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수행자 못하는 거 아까 뭐 여기서 검사 측량 못한다 있고 또 지적 재조사 측량도 못합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조문상 수행자 할 수 없고 국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가가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말합니다. 자, 그 중에 거기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문제 이걸 알아야 돼요. 기간.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자, 측량을 의뢰했으면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측량을 며칠 해야 되느냐? 기간이 법정돼 있어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은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나눠서 원칙적인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 검사는 4일입니다. 근데 측량하다 보면 현장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준점 몇 가지?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따로 설치해야 돼. 설치할 땐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날 땐 기준점 개수가 15점 기준. 15점 이하할 땐 4일을 줘요. 4일 추가. 근데 15점 넘어서기 시작하면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더해줘요. 1일씩 가산. 하루씩 가산한다.
이것과 별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 중에서 전체적으로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한다. 기준점 설치 안 했어. 그럼 얼마? 5일입니다. 측량기간 물어보면. 검사기간 며칠? 4일. 근데 분할 측량할 때 기준점을 20점 설치해서 20점 설치했다면 기간 며칠이냐? 측량기간 물어봤을 때 5일 플러스 20점 설치한 또 시간이 초과돼 버려요. 그러면 이때 몇 점까지? 15점까지가 4일 준다 했지? 그러면 15점 초과하는 게 몇 점이야? 5점 초과됐죠? 그렇죠? 15점 여기 빼버리면 5점 초과되잖아요. 초과할 땐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했지? 그러니까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니까 1.25. 이 얘기는 뭐예요? 2를 가산한다는 거예요. 2로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하루씩 올리는 거예요. 0.1이 나보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런 경우 20점을 설치한다면 분할 측량 시 측량기간이 얼마냐? 그럼 5일 플러스 6일 더하니까 총 며칠? 11일. 알았어요? 측량기간을 물어보면. 다시 한번 분할 측량 시 기준점을 20점을 설치한다면 측량기간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기본 원칙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하는 걸 가산시키는 거예요. 15점까지가 4일. 초과하는 경우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 15점 초과하면 5점이니까 요걸 4점마다 가산하니까 이걸 나눠보면 1.25 정도 나온다면 2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점까지 4일이지 16, 17, 18, 19까지가 하루. 20, 21, 22, 23까지가 이틀. 이런 식으로 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프린트물 보세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거의 7번 문제 봅니다. 6번, 7번 같이 지금 보겠습니다. 6번 26회에 나왔던 거. 지적 측량 중 틀린 걸 찾아간 건데, 자, 1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 사업에 따라서 토지 이루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지적 제조사 측량. 2번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이 검사에서 측량하는 경우, 이게 뭐다? 검사 측량. 3번 연속 지적도가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 연속 지역도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측량 활용할 수 없다 했죠. 3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4번이 틀린 것이고, 4번은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게 뭐다? 현황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 5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 있는 경우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 무슨 얘기 알겠죠? 다 지적 측량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 보세요. 7번. 자, 거기 보시면 수행자와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분할 위한 측량 기간과 검사를 합쳐서 20일로 정했다. 여기 합의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 중에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쓰라겠어. 그럼 지금 20일 중에서 측량기간 4분의 3 하니까 며칠? 15일 측량기간 4분의 1 하니까 5일이 검사기간이야. 그럼 문제를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요 지금? 측량 검사기간은 얼마냐? 검사기간은 얼마냐? 자, 측량기간 물어본 게 아니고 뭐를 물었다? 검사기간 5일입니다. 4분의 1이니까. 그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땐 그 기간 중에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쓰고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기간 한번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기준점 관리 문제. 기준점 관리 문제 143페이지. 여러분 지적 기준점 이 부분만 보십니다. 지적 기준점. 기준점 거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즉 삼각점 주변에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해야 되고 이 지적 삼각 보조점 주변에 지적 도근점들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 그 용어들을 주의합니다. 뭐냐면 기준점 표지라는 말 쓸 때 기준점 표지. 이 표지는 땅 위에 설치한 시설물. 이 표지는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 말이에요. 표지는 시설물. 그리고 이 표지에 대해 성과란 건 어디에 이 기준점 표지가 설치했다는 걸 도면에 그려놓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에서 표지 설치 관리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한 자,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이것을 설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성과에서 보세요. 성과, 기준점 성과. 즉, 기준점이 설치된 위치를 도면에 그려놓은 거. 즉, 삼각점은 누가 관리한다고?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해. 시도지사.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둘 다 소관청에서. 근데 이 기준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때 이 기준점 위치를 다 도면으로 좀 발급받으려면 자, 지적 삼각점은 원래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니까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이게 전사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적 소관청에 대도 신청이 된다고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은 이거는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요거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두 가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있다. 요 정도 말면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자는 일부 자기들이 관할 범위가 제한돼 버려요. 그것이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에 관련된 게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지적 측량 업자를 보면 맨 밑에 144페이지 하단에 업무 범위가 전국적이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냐?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 지적 측량.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으로 제한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오차가 거의 없어요. 정밀 측량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측량 업자들, 등록된 업자들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규모가 크고 많은 조직과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측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 결격서 이런 건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어딜 또 보여야 되냐면 146페이지 7번 지적우연의 및 측량 적부심사 여기다 별표하시고 요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측량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즉 측량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요 절차 요게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지적 측량 기준점의 설치 관리 열람 등본 청구 이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 측량 분쟁이 생기면 자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란 건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 해결하려고 자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어딜 갑니까?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할 때 어딜 가야 돼? 그렇지 법원에 가는 거예요. 사법부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생기면 지금은 사적 어떤 그 다툼 린치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깡패를 동호회 두드려 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다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분쟁. 근데 지적 측량 분쟁이 생겼어. 측량.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측량 모릅니다. 그래. 판사도 어떻게 측량 알아요? 측량. 현장 기술적인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법원에 가봤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따로 만들었어. 전문가로 구성된. 이게 뭐다? 지적위원회. 행정심판하고 같은 기본적인 개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적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측량 다툼을 해결하려고.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은 각 시도마다, 중앙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지적은 하나고 지방은 각 시도마다 있으니까 많죠. 여기 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각 시도마다 있다.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게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즉 요 측량 분쟁이 생기면 적부 심사하는데 1심이 지방 중에 여기가 1심이야. 그리고 여기 중앙지구는 여기가 2심, 재심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재심.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재판받고 여기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측량 적부 재심사.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 근데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어. 측량 적부심사.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방지적위원회 기능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이거 말고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측량 기술 연구 개발, 기술자 양성,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가 징계 요구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적부 재심사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 구성을 보세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더라.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자, 그 다음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먹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에는 지적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밑에는 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학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위촉하면 돼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가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먹으니까 임기가 없지만 나머지 위원은 2년이라는 임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척사유라는 것은 뭐냐? 제척사유. 재판하는 기간 때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척, 기피, 피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판사가 앉아있는 판사가 나하고 싸우는 상대방이 판사로 앉아있어. 공정한 재판 하겠어 안 하겠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지위에 있으면 이런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제척사유라고 제척이라고 그래. 민사소송에서 이 제척, 기피, 회피 요 용어들을 알아야 돼. 제척이란 말은 일정한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해서 안 되는 걸 제척이라고 그래. 배제되는 거.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 심판 받는 사람이 나는 저 심판과 위원은 안 되겠으면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걸 기피라고 그래. 회피는 위원이 내가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회피라고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거. 기피는 당사자가 저 심판관 위원을 바꿔주세요 요구하는 거.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 이런 얘기예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거기 제척 사유를 보시면 즉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됐다. 이런 경우 위원과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면 이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해당한 건이 당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친족관계에 있다. 그럼 이것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해당한 건에 증언했거나 진술했거나 증언한 사람이 지가 재판하겠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정성 해치는 거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한 건이 당사자이거나 즉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것도 공정성 해치는 겁니다. 위원이 스스로 해당한 건인 처분이나 부작에 관여했다. 자기가 그 행위 해놓고 자기가 재판하러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척사유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전부 다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 다음 회의 절차에 보시면 회의를 소집하며 자 누가 소집한다 했냐면 위원장이 소집해라.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자 순서 대행 순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대행할 때 고리가 대행하니까 누구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 또 순서가 다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여기도 대행하는 사람 누구 위원장이 고리되면 누가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 지명한 자 이런 순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가 뭐 경제부총리가 나중에 황아무개 대행이 만약에 또 출마하면 나는 또 대행에 또 대행을 또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우리 탄핵도 한번 해봤고 스스로 안 물러나니까 물러나게 해보고 엄청난 민주주의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도 항상 이렇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부위원장 못하면 이제 위원장 지명한 자 이런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절차 보면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일반 정족수입니다. 과반.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 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최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7일이 아니라 며칠? 5일이에요.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줘야 돼.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주주총회 할 때 주주들 지배적인 사람들이 일부 소수 주주를 배제하려고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딱 해버리고 의결로 끝났다 이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고를 통해서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느 그 다방이나 모여서 우리끼리 딱 의결 끝 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투자한 사람 주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원들도 이 회의 소집하려면 미리 알고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전화해가지고 내일 1시까지 와. 뭐 때문에? 의결을 하고. 와 보니까 내용 아무것도 몰라. 그냥 손 들고 말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하려면 절차상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내용 검토해보고 와서 의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는 며칠 전? 5일 전까지 알려줘. 이걸 7일로 바꿔서 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적위원을 받고 절차를 하나 더 보여야 돼요. 측량 적부심사 절차. 그 그림이 여러분들 148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야 돼요. 자, 거기 지역 측량 적부심사 절차 그림을 그 위에 조문 내용을 옮겨놓은 거고 그건 그림이니까 한번 보세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자, 토지 소유자, 지역 측량 수행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셋 다 돼요. 토지 소유자, 지역 측량 수행자, 이해관계인은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구조가 자 보세요. 여기 그 바로 위에 시도지사 하겠지. 시도지사.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고? 지방지적위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여기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하에 여기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이걸 해결 못하니까 자 소관청은 뭐가 있어요?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지. 소관청에는 여기 뭐예요?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등에 있어 측량을 잘못해서 이게 잘못됐다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여기 가봐야 소용이 없어. 이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 아닌 그 위의 기관 시도지사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적부심사를 여기에 청구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이쪽에 청구한다. 이렇게 용어가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에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내부적으로 청구서를 내면 이것이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을 회부할 땐 여기 30일 이내에 이쪽 회부합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의결할 때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30일 거쳐서. 연장 한 번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참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어디를 보내냐. 의료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온 경로 갑니다.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할 때는 지체 없이 보내요.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줘요. 이게 1심에 해당, 1심.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면 시도지사는 이걸 이쪽 소관청에 송부해줍니다. 의결서 여기 송부해주면, 이건 며칠 내에 없어. 송부해주면 지적공부에 있는 뭐야? 경계나 면적값을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아까 직권정정 사유 중에 6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등록상 정정에서. 지적위원회 의결했다 정정이 있었지? 생각이 또 안 나죠? 조금 보세요. 어디? 등록상 정정 조금 전에 했던 거 전 시간에 요약집은 133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보면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중에 6번째 지적의원회 의결했다 정정할 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의결했다 정정할 때 직권정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1심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구제를 못 받았어. 그러면 누구? 이 소유자, 수행자, 이해관계인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결에서 받은 나도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여기에 재심사 청구합니다. 재심사 이게 몇 심? 2심에 해당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장관은 이걸 이쪽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중앙지정 회부할 때는 30일 이내, 여기서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연장할 때 한 번만 30일 거쳐서, 자, 의결하게 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이쪽으로 보내, 지체 없이. 그러면 장관은 어디? 7일 내에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리고 사본을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다시 어디로? 소관청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자, 그 구조. 자, 148페이지. 맨 위에 그 조문 옮겨놓고 같이 보세요. 자, 순서대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선고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시도에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이 말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용어가 계속 바뀌었어.
언제는 시도지사에게, 언제는 지방지적위원회 하다 지금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청구서를 여기다 내면 내부적으로 보낼 때 30일 이내, 의결할 땐 60일 이내, 연장할 땐 30일 한 번만, 의결하면 지체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순서가. 예. 예. 아니. 이게 직접 여기 청구인 이해관계는 여긴 이미 보내고 사본만 보내, 사본만. 사본은 시도에 보내줘야 돼. 왜? 이 보내주면 여기 재심사 의결서와 지방지원 의결서를 합쳐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잘 보시고 2번 보시면 자, 내부적으로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30일에 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30일 이쪽으로 해봐라. 그러면 3번 보세요. 조문 내용 옮겨놓은 거니까 지방지적위원회는 해부한 날로부터 며칠에 60일 내 심의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해당 지원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를 송부해라. 이때 어떻게? 지체 없이 송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보면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냐? 7일이네. 여기서 이전 7일에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해주고. 그 다음 6번 보면 여기에 불복할 땐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여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다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게 적부심사 1심, 여기 1심, 그 다음에 여기가 재심, 2심, 재심사. 그래서 항상 적부심사는 지방지원, 재심사는 중앙지원에서 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구조가 이쪽 갈 때 30일, 의결할 때 60일, 연장은 30일, 이쪽 갈 때 지체 없이, 줄 때 7일. 재심사는 90일 이내, 내부적으로 30일,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또 7일. 순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잘 연상해 두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세요? 여기서 이게 적부심사 절차도라는 거, 절차도. 이 정도만 알면 문제 다 맞아요. 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까 문제 다 풀어봤, 이거 다 했죠? 나눠드린 거? 자, 이렇게 지적해서 오늘 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토지 이동에 관련된 거, 일반 이동사 6가지, 특수한 이동사 3가지, 신청권자, 대위 신청권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기 촉탁 절차, 소유자한테 통지 절차. 통지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면 며칠이나 한다 했지 아까? 소유자 통지, 등기가 필요하다면 며칠이네? 토지 이동 정리를 다 끝내고 등기가 필요하면 소유자한테 알려줄 때 며칠이네? 15일, 7일, 15일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아, 공부 복습 꼭 하세요. 7일, 15일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7일, 15일. 지적 측량 생소하지만 아까 했던 측량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 이것만 알아도 벌써 반을 먹고 들어가요. 이게 측량 기본만 알아도. 측량 종류 몇 가지가 있었어? 총 13가지. 그 중에 5가지는 알아들어야 겠지. 어떤 거? 지적 확정 측량, 검사 측량, 경제보험 측량, 현황 측량, 기초 측량. 이 5가지 알아둬야 돼.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주 헷갈려. 여러분 140페이지에 5가지 얘기했잖아요. 다. 볼 때는 금방 하는데 또 그냥 눈 들고 들으면 또 생각 안 나지만 자주 제가 오늘 얘기해 준 부분이 다시 시험문제 나온 부분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요런 부분만 제가 얘기해 준 부분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다 맞아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2차 뭐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원들이 1차로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정도만 통과하면 2차는 여러분 끝까지 내용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면 그냥 무난해 동시에 끝나는데 1차만 하면 또 내년 1년 미리 예정해 놔야 돼. 얼마나 답답해. 1년 하기 답답해 죽겠는데 내년 또 올 거야.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지. 올해 반만 하고 반은 내년에 해야 되지.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2차까지 해도 무난합니다. 무난할 때는 이제 공부 배분원 시간을 불안하니까 1차에 좀 더 많이 두고 2차는 강의를 최소한 들으면서 좀 복습만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주력할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지적 파트하고 중개법 2가지입니다. 거기를 주력해서 지적은 거의 다 맞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중개법은 세부적으로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럼 암기할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해주고 암기하는 대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럼 공법은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고득점이 안 돼요. 5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50점 정도. 합격생 평균 50점대예요 다. 그 다음에 지적이 다 맞고 중개법은 한 75점 정도 맞아주면 돼요. 75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한 8월, 9월 가면 테스트할 때 중개법 점수를 한 75점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합격한 사람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75점 정도 맞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요. 공법의 부족한 점수 한 10점 정도 덜어줘도 되고 또 혹시 등기나 여기서 조금 뭐 좀 아쉬운 게 있으면 그거 조금 덜어줄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75점 정도만 맞으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중개법 60점 맞았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2차 합격이. 중개법 점수가 60점 정도 나오면 만일 과목이 없어. 공법 많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서 자 공시에서는 뭐 만일 게 지적에서는 60점 나와요. 왜? 등기를 메꿔줄 역할 충분히 됩니다. 근데 세법을 그걸 어떻게 하냐? 세법은 역시 반 정도 맞을 실력이 있어요. 절반. 16문제, 8문제를 맞으면 돼. 등기도 12문제 중에 6문제를 맞아야 돼. 절반 정도. 그렇게만 하면은 아주 무난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 정도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좀 편하잖아. 세법 절반만 맞을게. 근데 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반은 맞을 정도. 공부한 사람 반 정도 나와요. 반. 그러니까 반 정도 맞으려면 자기 실력은 반의 반만 있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반을 맞으려면 실력으로 반을 맞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자기 온전한 실력으로는 절반을 맞아야 돼. 예를 100점이다 그러면 자기 실력으로는 50점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5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뭐 찍어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나머지 보면서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온전한 실력으로는 4분의 1 맞이고 나머지 찍어서 맞고 해서 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맞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절반까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공부하면 반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분포를 보면 이 지적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개법의 점수를 올려준 걸 가지고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부족한 걸 메꿔서 2차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갈수록 7, 8 이쪽으로 가서 불안이 가중되고 시험에 다가갈수록 불안이 가중돼.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근데 이왕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찔러서 호흡을 찔러가지고 결과를 보여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끝까지 달려본 사람이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아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왕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내 역량이 1차 한꺼번에 공부하기에는 역량 부족하다? 그럼 1차 한번 하겠다.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해봐야 이 과정상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냥 물러서 버리면 나중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결국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